자, 1단락. 주제 세팅 단락. 무서워 죽겠네. 15세기 이전. 자, 시공간 정보 세팅이 왔을 때는 그 정보의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모치시라 그랬고, 유럽이란 배경도 마찬가지죠. 글의 주제는 음악인데, 음악의 목적은 뭐냐? 신한테 주는 거래. 또는 이게 원인이 됐기 때문에 뭔가 현상이 발될 수 있으니까 일단 C라고 적을게. 하지만 인간 중시로 갔대.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녹색으로 치겠습니다. 신중심 중세죠. 인간 중심 근대죠. 그러면서 근대인 르네상스로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대중성이 높아졌다. 자, 정보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보나열로 처리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런데 반토막 정보 처리야. 자, 다시 신중심에서 인간으로 갔고 그게 르네상스 예술이고 대중성이 됐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두 가지죠. 첫 번째, 미학적 기쁨과 즐거움. 여기 아니라는 뒤쪽을 강조하는 기능을 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읽어낼 건 이거야. 좋아. 글의 주제는 음악이고 미학적 기쁨과 즐거움인데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자, 세모를 쳐야 될 것 같다. 첫 번째, 르네상스 시기가 있었고요. 르네상스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봐. 비교대조야 무조건. 시대별로 나눠놨잖아 지금. 그러면 보세요. 현대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3개 플러스 4개였다는 거야. 언제? 르네상스 시기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3개였다는 거야. 그럼 베이스가 추가됐다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럼 밑에다 써놓을게. 여기는 중세 플러스 근대 들어오면서 베이스가 추가가 됐다. 됐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나 봐. 첫 번째는 호모포니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폴리포니가 있었나 봐. 우리가 호모라는 거 하나잖아. 폴리는 여러 개잖아. 그러네. 즉 정리해 보니까 소프라노가 주 선율이었고 나머지가 대등하게 중요한 게 폴리포니였나 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음악을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해. 공연 같은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건 것 같아. 이게 높은 음역이고 이게 낮은 음역인 것 같다. 읽어보니까 가장 낮은 음역인 베이스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구조화 처리하는 것도 봐주십시오. 저 정치 잘 모르니까 좀 무서워 죽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르네상스 초기에는 호모폴리 짜임새가 15세기 말에는 폴리포니의 짜임새가 줄을 이뤘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중요하다고. 이러한 변화는 어떤 원인 때문에? 자, 여러 성부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주 선율이 명확해. 그럼 봐. 4개 성부가 있으면 하나만 집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일반인들이 따라 부르기 쉬웠죠? 그게 뭐겠어? 당연히 호모폴리였을 것이고. 폴리포니는 여러 개가 다 살아있으니까 좀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 봐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주선율이 있으면 혼자서도 부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인도 노래방 가서 불렀겠죠. 그런데 4개 선율이 다 살아있어. 4개 성부가 다 살아있어. 혼자서 부를 수가 없잖아. 그 전문성 영역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성부들의 음악이 여러 개가 됐으면 이렇게 갔을 것이다. 됐습니까? 또 뭐도 있었다? 모방 기법도 발달을 했다. 자, 이게 크게 3가지인지 뭐 2가지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넘버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호모폴리, 두 번째 폴리포니, 세 번째 모방 기법까지 이렇게 3가지 기법들이 있었구나요. 자, 그럼 봐. 이단락의 주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성부는 4개인데 원래 3개였다가 베이스 하나가 추가된 것이고 소프라노 중심의 호모폴리에서 4개 다 살아있는 폴리포니로 갔다. 자, 호모포니는 당연히 단순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따라 부를 수 있었고 나머지는 안 그렇다. 나머지 4개가 살아있었던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했었다. 정보 되게 독립적으로 나와 있잖아. 아마 제 예상은 이 단락이 독립적인 어떤 한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연습이야. 잘 들어.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의 경우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별로 구조줄을 짜고 가도 좋고요. 두 번째, 글을 쫙 처리하고 나서 문제에 와서 재처리해 주셔도 좋고요. 세 번째, 글 전체를 처리하고 나서 구조를 처리하고 문제로 가셔도 좋아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됐어? 셋 다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다양한 유형 연습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계속 산만한 느낌이 들 수는 있거든요. 다만 좀 처음 보는 지문이고 느낌이 안 잡히면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이 지문 한번 풀어볼게요. 됐어? 자, 1, 2단락에 뭔가 좀 정리됐으니까 볼게요. 자, 음악에 대한 얘기야. 자, 음악에 대해서 중세와 근대의 관점으로 나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세인지 근대인지 아는 거는 르네상스는 알잖아. 그래서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이 전과 르네상스 기점 이후가 있었겠죠. 그래서 신 중심의 중세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음악의 목적 자체도 바뀌었다는 거야. 목적도 신을 위한 것이냐, 인간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세팅하면서 가는 거 보이죠? 저기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정리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 표 처리와 구조 처리를.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개괄하고 이해하고 재처리하는 이 능력이 진짜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자기 관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식사를 하는 거, 운동을 하는 거, 몸 관리를 하는 거, 체중 관리를 하는 거, 수면 조절하는 거, 건강 관리하는 거 전부 다 자기 관리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단락 내용까지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성분은 중세 때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그 다음에 베이스가 나중에 추가가 됐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분리가 돼야 될 텐데 초기는 어땠다고요? 호모. 두 번째는 폴리. 얘는 뭐였다고? 네, 여기는 소프라노를 강조하는 거였다고. 단순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부르기 쉬웠다고. 여기는 내 성부가 살아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깔끔하죠? 됐어?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3단락 봅시다. 자, 르네상스 음악에서는 각 성부의 음정 관계도 변화했다. 그럼 봐봐. 지금 음정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게 주제가 아예 끊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점선으로 저는 끊어볼 거예요. 더 읽어보고 더 정보 처리해보고 아예 주제가 바뀐지 봐야 되니까.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준다고. 그리고 이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준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사실 이거 여러분 저는 기억이 나. 왜 기억이 나냐면 몰라서 기억이 나. 제가 음미체를 진짜 존나 못했어요. 체육은 잘했다. 미술 실기도 잘했다. 그런데 미술하고 음악 이론을 보면 그거 뭐 이론 시험 한 10점 하잖아. 원래 실기 한 80점 하고. 진짜 저는 이론 시험을 못 쳤던 것 같다. 그 왜 무지성으로 때려 외워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음악 시간에 뭐 음정 이런 거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런데 오히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 보고 수업 듣고 했던 것보다 수능 지문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정보를 충분히 줬어. 잘 들어. 이미 기출되고 EBS 된 내용이면은 여기 충분히 이해하게끔 설계를 한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몰랐다면 정리하고 가야 돼 여기서. 자,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다 알잖아. 그럼 도와 레 사이의 간격이 음정 같은 거야. 자, 음정의 도수는 자 그럼 봐봐. 음정을 예를 들면 뭐 측정하는 게 도인가 봐. 도수, 도. 그러면 그게 뭐라고? 도수는 두음을 포함한 두음 사이의 음의 개수. 그러면 정의가 지금 두 가지인 거죠. 자, 음정은 뭐라고? 음과 음 사이의 간격. 음정의 도수는 뭐라고? 두음을 포함해서 두음 사이의 음의 개수. 이해가 안 될까 봐 예시까지 들어서 얼마나 친절해. 도솔은요. 도, 레, 미, 파, 솔. 5개인가? 도랑 솔 빼고 3개인가? 5개래요. 됐니? 그래서 16세기 중엽 이전까지 유럽 대륙에서는 1, 5, 8도 음정말 협화 음정으로 여겼대요. 제가 한 번씩 그런 거 있죠. 그 왠지 밴드 멋있어 보이고 밴드 동아리 들면 왠지 여자친구 생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맨날 막 그런 거 기웃기웃 했는데 워낙 음악 근본이 없으니까 맨날 하다 그만두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 그때 제가 한번 기타 배운다고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안 돼. 근데 제 기억나요. 뭐 1도, 5도, 8도. 자, 그럼 봐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러면 1도, 5도, 8도는 도, 솔, 도인가? 맞냐? 음악하는 애들 좀 알려줘봐.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근데 뭐 그런 거 얘기 아닐까? 협화음정 볼게 그래서. 두 개의 음이 함께 울렸을 때 진동수 B가 단순하게 잘 어울리는 음의 거리가 협화음정이고 1, 5, 8도가 협화음정이래요. 계속 볼게. 자, 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문화 교류 속에 오히려 전쟁이 교류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16세기 중엽 이후에 또 3도, 6도 음정을 협화음정으로 인정하면서 사용이 됐대. 그럼 밖에서 반복되는 건 음정의 도수, 협화음정이야. 됐어?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하나 더. 우리 기출 EBS 보면 기억나죠? 이거 가나 세트형 지문으로 불협화 음과 협화 음으로 원래는 여기에서 여기로 발전해갔다 이런 지문 소재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협화음이라는 개념 세팅이 됐고 1, 5, 8이 협화음인지 3도, 6도 음정이 협화음정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는. 일단 주제는 음정에 대한 얘기고 음정의 도수에 대한 얘기고 협화음정 얘기야. 상위 개념이. 그럼 그 정도만 잡고 가자고요. 예를 들어 높은 성부가 미, 낮은 성부가 도이면 3도래. 왜 3도지? 도래 미니까 세음 차이니까 3도인가? 배운 내용 가지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100% 정보는 없지만. 봐봐. 도래 미. 맞잖아. 그럼 3개니까 3도잖아. 이해됐어? 3도 음정이므로 16세기 중엽 이전의 대륙에서는 얘가 왜? 아, 이거구나. 1, 5, 8 음정. 즉, 도래. 이런 게 협화 음정이었나 봐. 5도는 도레, 미, 파, 솔. 5도니까 이게 협화 음정이었나 봐. 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에서 도가 협화 음정이었나 봐. 그런데 3도, 6도도 협화 음정을 인정을 했어. 그러면 도, 레, 미. 3도니까 158에 안 속하죠. 그러니까 불협화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음악에 인정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도, 레, 미, 3도도 협화 음정으로 보는 견해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원리가 세팅되고 예시 적용해서 이해하는 그런 정보들인 거야. 됐죠? 정리하면 전쟁 전후해서 1, 5, 8에서 3도, 6도로 갔다. 자, 그러면 잠깐만 제가 여기서 끊고 한번 가볼게요. 영상 끊지 말고. 자, 그럼 봐. 자, 3단락에서는 이게 중세 근대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그런데 영투 정쟁,
6점으로 해서 옛날에는 135도만 협파 음정이었다면 이제는 플러스 158만 협파 음정이었다면 플러스 뭐라고? 36도 협파 음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됐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리고 정보는 일단 음정에 대한 개념과 음정의 잡고 계세요? 도수. 그래서 이 원리 바탕으로 적용 예시 갖고 다시 영푸전쟁 전후로 나눠서 전에는 협파 음정이 158이었다면 이제 36도 추가가 됐다. 예시까지 이해가 됐고. 됐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글 읽고 머릿속에 이해해서 재처리한 걸 인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 처리가 끝난 거야. 근데 이거를 읽고 그 상태로 놔둬버리면은 머릿속에 휘적휘적 돌아가는 상태가 돼. 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립이 안 돼. 안착이 안 된다고요.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정보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안 읽히면 안 읽힐수록 주제구조 잡고 저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놓으시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는 편해질 거다. 계속 볼게요. 15세기 중엽이 영국에서 파버든이라는 삼성부 연주 방식이 유행했었는데 생각해 볼게요. 파버든 악보는 가운데 성부만 기보되어 있고 남은 성분은 기보되지 않아서 이처럼 기보되지 않은 것을 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없고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즉흥이 되겠죠. 파버든 기보되지 않은 성분은 가운데 성부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높거나 낮게 연주하였다. 높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에 플러스 4도 위. 예를 들어서 가운데 성부가 도였으면 도레 미였으면은 플러스 4도 음들이겠죠. 그럼 도에 플러스 3이 얼마? 도, 레, 미, 파. 그러니까 도는 함수죠. 파로 갔겠죠. 레는 솔로 갔겠죠. 미는 파, 솔, 라로 갔겠죠. 일종의 함수 1대1 관계인 거야. 도는 파로, 레는 솔로, 미는 라로 이렇게 갔다는 거야. 자, 저는 딱 보자마자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태국 가서 그 재즈바에서 진짜 드럼 잘 치는 흑형 한 명 봤다 그랬잖아.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재즈는 완전히 다 즉흥 연구.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애드립이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악보를 보고 외워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틀만 있어. 그럼 순간순간 관객의 반응, 느낌, 어떤 애드립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맞춰주고 주고받는 거야. 이게 진짜 대단한 감동을 주는 게 그런 어떤 마스터들의 그런 어떤 정말 인생을 담아온 인생의 어떤 그 결들이 느껴지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그 이병헌과 조승우 두 진짜 대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배우들도 데뷔 초기에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어. 여러분 신구 선생님 알죠? 신구 선생님도 한 30년, 40년 전인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 연기를 하시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감히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요즘의 어떤 수준에 비교해보면. 그런데 다시 그 대배우들이 진짜 대본대로 하질 않아. 근데 대본의 느낌은 다 살려요. 근데 완전히 자기가 몰입해서 한 명은 깡패가 돼 있고 한 명은 검사가 돼 있고 너무나 몰입해서 애드립으로 다 쳐내는 거야. 대단한 거죠. 왜? 대본은 이미 100% 숙지한 거야. 그리고 그게 내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애드립으로 다 쳐낸 거야, 서로서로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어.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악보가 있어야 연주를 하지, 어떻게 악보가 없는데 연주를 하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악보의 가운데만 기준을 둬. 그리고 일단 규칙은 있어. 악보 플러스 4도를 하겠대. 높은 음정은. 예를 들면. 그리고 낮은 음정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얼마를 하겠대. 그런데 일종의 애드립도 뭐 허용하기 위함인가?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걸 연결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좀 더 이해가 됐을 것 같다. 정리하면 음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 음정이 파버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왔습니다. 자, 제 예상대로 파솔라로 갔죠. 계속 가볼게요. 이런 형식이 유럽 대륙에 정해져 포브르동이라고 아마도 프랑스어 같죠? 연주 방식 나타났어. 어떻게 됐어? 자, 파버든과 다르대. 악보에 6도 또는 8도 음정 두 성분 적혀 있고 가운데 성분은 또 안 적혀 있어. 가운데 성분은 어떻게 했다고? 높은 성분 마이너스 4도인가 봐. 됐어? 그러니까 아까 기억은 가운데만 적어놓고 위아래였고 위는 플러스 4였던 거야. 얘는 거꾸로 가운데 없이 가. 그럼 가운데는 높은 거에서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비교대적 포인트가 있으니까 표처리해서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 처리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가장 높은 성부가 8분음표로 연주되면 아래 두 성부도 같은 길을 연주하는 것이다. 자,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것 같다.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규칙이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해봤어요. 됐습니까? 이것도 잠깐 정리해봅시다. 자, 그러면 3단락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흐름을 잠깐 끊어볼게요. 여기서. 자, 3단락 계속해서. 기역과 니은의 차이. 자, 기역은요. 얘는 가운데만 있어. 얘는 가운데만 없어. 자, 높은 애들은, 높은 음정은 가운데 플러스 4도를 해주나 봐. 반면에 가운데를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높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이게 가운데가 되나 봐. 됐니? 그래서 기보와 연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 봐요. 됐니? 끝났죠,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가 복잡해도요, 우리가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틀에 대한 연습만 돼 있으면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4단락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림은 지금 왜 준 걸까? 처리해 봅시다. 또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뮤지카 픽타라는 암묵적 규칙이 있다. 그게 뭔데? 자, 변형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애드립 같은 거야. 그 애드립이 이미 기본이 된 사람이 기교를 부리는 거니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발전하고 성장 순서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증사도의 예방이래. 대표적인 게. 그럼 주제는 뮤지카 픽타에서도 증사도 예방이야. 증사도 예방이 뭘까? 사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를 완전 사도. 자, 볼게요. 사도. 그럼 봐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건가 보네. 맞죠? 온음이 하나, 둘, 반음이 하나. 맞죠? 온음이 둘, 반음이 하나. 이게 완전 사도야. 그런데 온음이 셋인 경우도 있어. 그럼 얘가 온음이 셋이죠. 그럼 파, 솔, 라, 시. 이런 애들이 증사도인가 봐. 됐니? 즉, 이 그림을 준 이유가 있죠. 그림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진짜 음악 모르거든요. 근데 이해가 다 되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했던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고3이 이걸 할 수 있냐?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였다면 못했을 것 같다. 제가 고3이었으면 선생님도 없고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못했을 것 같다. 그러면 평생 못해야 됩니까? 평생 뭐 저는 학층민 인생 살아야 되고 평생 저는 월 200 받으면서 남들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3 때 이걸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애들이 할 수 있는 시도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 언젠가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왜? 뭐 40살에 수능 치니? 60살에 뭐 60살을 위한 수능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제 생각은 그래요. 고3 때 여러분의 가능성을 한번 끝까지 한번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끝까지 한번 측정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나는. 다시 볼게. 파와 시 사이에는 온음이 셋임으로 증사도래. 파와 시.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거 그대로 다 이해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봤대? 자, 르네상스 음악가들은 불안하다고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 불안하기 때문에 한음 낮춰서 완전 사도가 됐대. 아, 그럼 봐. 파와 시를 동시에 쳐야 되는데 이거 좀 불안한데 얘를 쳐준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뭐였지? 바이엘인가 체르니 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쳤어. 근데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맨날 바이엘 했던 것 같다. 그럼 맨날 이제 치면은 고양이 자세 하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야 손톱 자르고 왔어. 맨날 이제 손톱 자르고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런 거 쳤던 기억나요. 그리고 10번씩 치라고 하면은 대충 한 5번 치고 동그라미 2개씩 끊는다든지 그런 거 했던 경우도 저도 다 있어. 저도 피아노 학원 다녔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까먹었지. 하지만 이제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런 걸 했었던 것 같다. 계속해서 볼게요. 르네상스 초기에는 가사의 효과적 표현이 경시되었지만 자, 가사는 뭐니? 예술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초기에는 예술의 내용. 그런데 어떻게 됐어? 예술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강조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사에 따라서 의미, 즉 내용에 따라서 예술의 형식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구조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오십시오. 자, 4단락 정보입니다. 4단락도 크게 2개를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 3단락도 2개로 쪼개고 4단락도 2개로 쪼개서 좀 단락이 한 6개 정도 늘어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싹 의도는 잘 모르겠어 아직은. 뮤지카 픽타. 자, 뭐냐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증사도와 완전사도가 있어. 자,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증사도는요 오는 곱하기 3개야. 완전사도는 오는 곱하기 2 플러스 반음 하나야. 반음 맞죠? 잡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다고 봤죠? 불안하다고 봤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서 완전하게 바꾼다 그랬었죠.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있잖아. 근데 원리를 굳이 낸 걸 보니까 이걸 적용하라는 문제로 설계를 했겠죠. 자, 그럼 원리를 적용해 볼게. 자, 그래서 어떻게? 파, 솔, 라, 시. 여기는 온이 3개니까 얘는 불안하다고 봐서 해결 방법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반음 하나로 바꿔줬다고. 그래서 시 대신에 시 하나 반음 떨궈서 표현했다고. 됐습니까? 질문. 자, 2번째. 내용과 형식 차원. 여기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4단락입니다. 자, 예술의 내용과 형식 차원에서 볼 때 원래는 내용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대. 그런데 진행에 따라 내용을 강조하게 됐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형식을 맞추게 되었다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선생님 20초씩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신 다음에 바로 오시면 됩니다. 되게 전 유의하거든요. 자꾸 이제 잔소리해서 죄송하고. 왜냐면 제가 전공자니까 알잖아. 그 전공 지식 배우면 뭐할까, 고3이. 그리고 고3 수준에서 변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별을 해? 수학은, 모르겠어. 수학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수학은 1, 2, 3, 4, 5, 6, 7, 8을 존나 어렵게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변별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를 예를 들면 한 20문제 늘려봐. 그럼 변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쉽지 않아요, 진짜. 예측 가능하게 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오히려 바뀌면은 적응이 안 되니까 사교육이 더 날뛰지 않을까? 그만 얘기할게. 정치는 몰라 나.
이래놓고 또 내년에 정치할 수도 있어. 몰라. 그냥 원래 인간은 그래.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1번. 아, 그냥 너무나 간단하죠. 맞죠? 이전이었으니까. 그렇죠. 3 플러스 1개가 됐을 때는 이후였죠. 이미 주제 세팅했으니까. 얘들아, 인쇄술의 발달이라는 너무 세부 소재 어그로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중화 됐겠죠. 대중화 됐으니까 영향 줬겠지. 자, 매우 높은 확률로 얘도 괜찮아 선질 거야. 1단락, 1단락의 도입부 내용으로 적절하니까. 자, 3번. 모방 기법은 이거 2단락 주제였던 것 같거든요. 성부가 대등한 지위를 갖는 짜임새가 유행하면서 발달을 시작했다. 그렇죠. 성부가 대등한 지위를 가졌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 호모였어. 두 번째는 폴리였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니? 모방 기법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서 2단계 이후에 얘가 왔다. 2단계 이후에 얘가 왔다. 구조 처리해보면은 굳이 내용일치로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힌트가 잘 보인단 말이야. 자, 정답은 4번이었죠? 왜? 지금 3개 플러스 1이었는데 1이 뭐였어? 베이스. 베이스가 뭐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가 제일 높은 음역대, 제일 낮은 음역대였으니까 낮았네. 좁히고 발제도 역시 정답 4번 끝. 약간 이런 설계였기 때문에 주제 구조 똑바로 처리해 주시면 답이 되게 쉽고, 여기 자꾸 발제동 느낌으로 가면 실력이 늘어날 게 없어요. 실력이랄 게 없어. 늘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근비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지구력 운동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 알겠어?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2번 문제 가볼게. 기억에 대한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역시 기억 니은 줬다는 건 비교대를 하라는 거죠. 기억 니은 나보니까 우리 3단락 내용이고 3단락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네. 자, 가운데만 쓸 거냐 가운데만 안 쓸 거냐. 그림 이해 문제네요. 씁시다. 그림 이해와 비교되죠. 아, 글씨 왜 이렇게 날아가냐. 필요시 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이 유행했던 시기의 영국에서는 3도,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봐봐. 시기에 따라서 정보 분류해야 된다고요. 결국에는 표 처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 좀 더 엄밀하게. 2번. 기억 형식이 대륙에 전파된 것은, 그렇죠. 전쟁으로 인한 문화의 교류 좀 특이했잖아. 아, 전쟁이 때로는 이런 장점도 있구나.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 십자군 전쟁 때문에 수학이 또는 뭐 화학이, 연금술이, 수많은 과학이 유럽으로 넘으면서 또 근대 르네상스의 시초가 됐거든요. 3번 선지. 니은으로 만들어진 노래에서 각 성분은 함께 연주되는 부분에서 비슷한 길이의 음을 가졌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세부 내용이고 일단 판단 안 되면 넘어갈게. 기억년에서 연주된 높은 성부의 음이 같다면 가운데 성부의 음도 같다. 왜? 지금 4도라는 기준은 동일했던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다면 같았던 것 같다. 맞죠? 4도. 왜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높은 음은 플러스 4도를 한다는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거잖아. 자, 5번 선지. 기보되는 성부의 수는 달랐지만, 맞죠? 왜? 기억은 뭘 기보했어? 가운데를 기보했죠. 그리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은 기준을 가운데를 주고 추론했잖아. 규칙을 가지고. 맞죠? 대표적으로 가운데 음은 어떻게, 가운데 음 플러스 4를 해주면 높은 음이 됐잖아. 이해됐니? 자, 반면에 니은은 어떻게 됐었죠? 얘는 심지어 가운데만 빼고 썼잖아. 그럼 가운데만 빼고 썼다는 건 명시적이지 않지만은 높은 것만 낮은 것만 쓰고 가운데 거를 추론했어야 되겠죠. 그럼 기보된 성부의 수는 얘는 가운데가 1개였다면 얘는 높고 낮은 거 2개였겠죠. 근데 좀 더 추론해보면 소프라노, 알터,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으면은 뭐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4성부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기보된 게 얘는 성부 하나였다면 얘는 성부가 높고 낮은 것 또는 플러스 하나 더해서 3개까지 될 수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럼 봐봐. 어쨌든 기보된 성부의 수는 달랐죠. 이거는 차이점이죠. 하지만 공통점은 뭐야? 기준. 근데 봐. 기보되지 않은 성부의 수는 같다고. 어떻게 같아? 맞잖아. 기보된 건 얘는 가운데 하나. 얘는 가운데 걸 뺐어. 그러니까 기보된 성부의 수도 다르고 기보되지 않은 성부의 수도 다른 거죠. 이해됐니? 그럼 정답 5번이네? 어머나?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세부 정보였던 거야. 자, 핵심은 뭡니까? 누굴 기보할 것이냐? 가운데만 기보할 것이냐? 나머지를 기보할 것이냐? 그러면 기보된 숫자는 당연히 다르다? 투철의 핵심 정보만으로 다 나오잖아. 됐어? 그 자꾸 세부 내용으로 어그로 끌려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꾸 주제 구조 처리에 집중해 주시는 게 가장 이 시점에 현명한 학습 방법이라는 거,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으로 자꾸 내용 일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방법이 때때로는 되게 돌아가는 방법이고 오히려 필요해지는 방법이라는 것도 여기서 좀 봐주셔야 돼. 계속 봅시다. 3번. 가나와에 들어갈 여론 적절한 것은, 자, 포브르동을 연주하기 위해서 르네상스식이 만드는 노래에 기록한 악보의 일부래요. 높은 성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래. 통일되는 규칙을 정확히 해보자. 자, 그럼 봐. 참 문제가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왜? 니은이 포브르동이죠? 그럼 포브르동을 이제 적용해보라는 거니까 따로 노는 게 아니야. 2번에서 원리 잡고 3번에다 적용해보라는 겁니다. 자, 포브르동 연주할 거야.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그럼 봐. 정보 다 나왔죠? 전이냐 후냐. 르네상스 시기니까 르네상스 이후. 따라서 3 플러스 1. 4성부죠? 두 번째. 포브르동은요? 얘는 가운데만 빼고 나머지를 기보했죠? 그리고 6도 또는 8도 두 성부만 적혀 있죠.
계속 볼게. 자, 얘는 뭐라고? 높은 성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래. 규칙을 정확히 해보자. 자, 그럼 봐. 가운데는 마이너스 4죠? 이게 가운데 성부가 되는 거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라를 4도를 낮춰봐. 라, 잠깐만. 라, 솔, 파, 미. 미네, 그러면? 이해됐죠? 그 다음에 B를 가운데 성부와 함께 연주할 때 B. 얘도 높은 성부인 C는 어떻게 된다? 잠깐 볼게. 가운데 성부. 그러면 파죠? 맞니? 맞잖아. 마이너스 4니까. 파, 솔, 라, 시. 그러면 파를 파를 해야 되는데 파를 반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자, 그럼 봐봐. 언제 반음을 높이고 낮췄어요? 얘일 때, 얘일 때. 악보를 봐야 되겠네. 그림을 봐야 되겠네. 온음인지 반음인지 봐야죠. 자, 그럼 봐. 시와 파 사이 볼게요. 딱 나온 거네. 맞죠? 온음 3개 들어왔으니까 언제였다면? 증사도를 예방하는 거. 증사도가 문제였으니까 예방하나 보구나. 재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야 어떻게 했대? 증사도를 안 만들었대. 됐어? 증사도를 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 반음 낮춰가지고 완전사도로 만들었대. 주제구조 재처리했죠? 그럼 반음 낮춰서 완전사도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죠. 됐어? 봐봐. 전혀 안 어려워요. 근데 내용 일치로 올잖아. 정보가 다 살아있으니까 예를 들면 정보 5개를 처리해야 돼. 그럼 3개 처리하고 나면 두 번째가 헷갈리는 거야. 나머지 2개 처리하다 보면 앞에 3개를 못 까먹어. 엉망진창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따라오세요. 이 표 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근데 표 처리 했더니 그냥 깔끔하게 답이 나와. 연습하세요. 왜? 지금 안 돼? 수능 날 되면 돼. 수능 날 안 돼? 니네 인생 언젠가 되면 돼. 그러면 삶의 지평이 바뀐다고요. 왜냐면 여러분 요즘 이제 잼민이들 숙제라고 시키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야, 시리야 68 곱하기 28 해줘. 그럼 시리가 5초 만에 대답을 해줘요. 뭐 계산을 뭘 하고 있겠어. 근데 봐봐. 걔는 그러면 사치연산이 굉장히 느릴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길러왔어야 되고 길러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는 AI와 경쟁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안타깝다는 거야. 물론 여러분이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버프를 받아. 여러분이 똑같은 편돌이를 해도 태국 가서 편돌이 하면 월에 40만 원, 라오스 가서 편돌이 하면 월에 뭐 20만 원, 쿠바 가서 편돌이 하면 월에 3만 원이야. 대한민국에서는 2, 300이야.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버프를 받는 건 맞지만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열심히 살아라 뭐 답이 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유라는 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생기는 거야. 잘 생각하세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두 가지 양식이 공존했는데 몬테베를리는 이를 1작업과 2작업을 불렀대. 자, 얘들아 잘 들어. 이미 처리를 해놨으니까 일단 얘를 독립적으로 좀 보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야? 르네상스 시기야. 그리고 제가 뭐 세계사 같은 거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바로크, 뭐 로코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마 르네상스 이후의 양식인가 잘 모르겠어. 두 가지 양식이 있었대. 1작업과 2작업이 있대. 1작업은 뭐야? 동등한 중요성. 이거 아까 뭐니? 폴리 뭐였던 것 같다. 그 다음에 2작업은 주선율을 강조해. 이거 호모 뭐였던 것 같다. 맞죠? 비교도적 포인트 당연히 묻겠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건 예술이지. 그럼 예술이 형식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서 지금 본 거잖아. 자, 근데 뭐래? 가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사가 음악을 지배한다는 공통점이었던 것 같다. 뒤쪽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가사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오케이라는 거야. 또한 이 작업은 어떻게 됐대? 저음부에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베이스 반주를 곁들이는 기법 계속 저음을 주로 활용했는데 강조하려는 주된 성부만 성악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성부는 저음의 기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지문 내용과 비교되죠 포인트가 잡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 이 부분. 자, 동등하다. 내 성부가 동등하다. 1작업. 폴리버. 그 다음에 2작업은 호모. 됐어, 여기까지. 두 번째. 예술이 형식적인 측면에 여기서 끝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인데 가사에 의해서 음악이 지배하는데 이거 공통적이었잖아요. 됐죠? 그럼 봐봐. 자, 가사의 의미 표현이 강조된 시점. 맞잖아. 르네상스 진행되면서 강조된다고 그랬었고 바로크도 어디서? 2작업에서 강조됐잖아. 맞네. 좁히고 발췌도 해봤더니 역시 정답 1번 끝이구나. 이 느낌이야. 됐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을 질문한 이유는 알겠어. 자, 정답 헷갈려요. 다시 발췌독으로 봐주긴 할게. 근데 봐. 발췌도 그냥 꾸역꾸역 먹살 잡고 보여준 것뿐이야. 내가 꾸역꾸역 먹인 것뿐이야. 여러분 다시 되새김하셔야 돼요. 알겠어? 내가 그냥 일단 입에다 쳐넣은 거니까 여러분은 반추동물처럼 다시 한번 고씹어 보셔야 된다고. 봐. 지금 가사 표현에 대한 건 마지막 단락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서 예술의 내용이라고 집중하시라고 보여드렸잖아.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르네상스 초기에는 주제구조 재처리하라고. 경시되었다고. 중기에 이르면 강조되었다고. 내용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이 되었다고. 재처리하시라고 이렇게. 그럼 재처리해봤더니 그렇죠?
르네상스 중기에 강조됐고 보기 내용을 보면은 이 작업에 강조됐고 정답 1번 끝이라고. 주제구조 제철이야. 알겠어요? 잘 들어. 자꾸 내용 일치로 가면은 순간적으로 잘못 보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구조 처리를 하면은 수학에서 검산 검토를 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야. 잘 처리해 주세요. 필기 과정과 필기 과정을 연습 잘 하시고 이겁니다, 여러분. 저 이 직업 20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직업에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잘 안 보여. 솔직히 말하면 좀 한계를 느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이 지문도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 자, 이 느낌 좀 살려가셔야 돼.